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지정학 얘기는 지경학적 봉쇄 그리고 뚫기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감소하면서 12개월 누적 수입이 피크였던 6,600억 달러에서 5,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난 12개월 누적 수출은 여전히 3조 달러를 넘기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공급망의 다각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회피, 특히 환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환적은 중국산 굿즈 제품의 원산지를 위장하기 위해 중간 국가를 거쳐 운송 경로를 변경하는 걸 말하는데요. 2025년 현재 중국산 굿즈 제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을 거친 후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최종 조립 라인용 공장을 운용하거나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거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형과 재표시를 거친 굿즈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 무역대표부와 미국 세관은 중국의 우회책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덕분에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무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즉, 중국의 회피지를 겨냥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먹이는 높은 관세는 지경학적 봉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압력을 회피하면서 중국의 수출 기반 유지 능력에 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세안에 대한 관세를 통해 중국 공급망을 동아시아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규제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신호 또는 경고를 다국적 기업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프락시 역할을 하는 아세안이라는 이름의 환적 통로를 목표로 삼아 대중국 관세 부과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및 정치적으로 중국의 주변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을 저인망 그물망에 한꺼번에 넣어 더욱 조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디커플링이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특히 지정학적 인센티브, 공급망 조작, 갈수록 높아지는 긴장 고조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을 통해 중국에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만, 한편 미중 무역이 진정한 상호주의가 되고 단순히 관리만 되는 의존의 또 다른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 스스로 단순히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하는 국가로 펀더멘탈하게 재건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단순히 물건을 팔아주는 대상 또는 국가가 아니라 진짜로 교역할 가치가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2025년 현재 무역 불균형은 세계 속에서 특히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 자신을 포함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히토류, 산업기계를 수출하고 미국에서는 국채 같은 빚, 대두 같은 농산물, 넷플릭스 구독권 같은 걸 수출하는 상황에서는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짜가 뉴스 모음과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미국이 저렇게 된 원인은 크게 봐서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단 없이 계속된 탈산업화 덕분에 미국의 산업 기반이 완전히 텅텅 비었고, 두 번째, 초금융화, 즉 경제를 금융화했고, 세 번째, 서비스 부분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정책을 짰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미국의 경우 단기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고 마진 확보를 위해 생산을 해외로 이전했고, 생산성과 공급망 회복 대신 저금리와 자산 버블을 중심으로 경제를 구축하면서
수십 년 묵은 심각한 문제를 셀프 창조해 안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정반대 접근 방식, 즉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그 결과를 두 눈 똑똑히 목도하고 있고요. 만약 미국이 수십 년 묵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교육 및 이민 개혁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인력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 역량을 재건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AI,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국이 여전히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 R&D, 자금 지원 같은 생산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본 흐름을 변화시킨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줄이고 공장, 장비,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를 늘려야 되고 단순한 금융 투기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세금 및 규제 체계도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지정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상호 무역은 글로벌 무역의 조건을 누가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진정으로 균형 잡힌 관계를 원한다면 냉전 붕괴 이후 계속된 일방적인 통제 짓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며 이는 EU, 아세안, 그리고 공동투자, 공동생산, 공동주도를 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는 대가로 미국의 지배력 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다극화 현실을 반영하는 힘의 공유나 무역체계 재설계를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1대1로 CIPS, 대안적 상품가격 허브를 통해 계속해서 우회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떠드는 것처럼 단순히 중국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과 자본시장 그리고 위기 대응 분야에서 미국이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미국 자신이 잘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러지 않을 경우 트럼프의 타코지처럼 모든 무역협정은 그저 임시 방편, 즉 장기적인 레버리지 약화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웃자는 봅니다. 진정한 상호무역은 단순히 사고 파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 경쟁력 또는 주권 경쟁력을 요구합니다. 2015년 현재 미국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미국이 진정한 경제력, 즉 인적, 산업적, 전략적 힘을 재건하지 않는다면 그저 증상을 해결책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지경학적 봉쇄 그리고 뚫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